낡고 칙칙한 교장실의 차가운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들었다. 박미연 교장은 묵직한 서류철을 손에 든 채 창밖을 응시했다. 창밖으로는 수십 년 역사를 자랑하는 명동 여자고등학교의 낡은 운동장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62년의 삶을 오직 교육에 헌신해왔다. 그녀에게 학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삶의 전부이자 신념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 신념이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했다. 교장 선생님, 정말 이 소문이 사실입니까? 교무부장 이수철 선생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의심이 깃들어 있었다. 교장 선생님께서 임신을 하셨다니요. 박미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폐경을 한참 지난 나이였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1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녀의 뱃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변화는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학교에 큰 파장이 올 겁니다. 특히 상대방이 강준호 체육 선생님이라면. 이수철 선생의 목소리는 점차 확신에 차 있었다. 강준호, 35세의 건장한 체격에 훈훈한 외모를 가진 남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우리 오빠라 불리며 인기가 많았고 학교에서는 활기찬 에너지로 분위기를 이끌었다. 박미연과는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박미연은 고고하고 차가운 카리스마로 학교를 이끌어왔다. 그녀는 늘 학생들과 거리를 두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 그녀와 강준호가 연인 관계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학교 전체에 퍼져 있었다. 62세 교장과 35세 체육선생의 충격적인 임신 소식. 학생들은 수군거렸고 학부모들은 분노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미연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 조롱,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오후 박미연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그녀의 임신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박미연은 의사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얼굴을 응시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불임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의사는 박미연의 말을 듣고 당황한 듯 했지만 검사 결과를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 검사 결과는 명확합니다. 교장 선생님, 임신 8주 차이십니다. 박미연은 병원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힘없었고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평생을 올곧게 살아왔다. 명예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고 단 한 번도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추문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그녀는 교장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항의 전화와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학부모들은 그녀의 사임을 요구했고 교육청에서는 진상조사를 통보했다. 박미연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교장실 문이 노크되었다. 교장 선생님, 강준호입니다. 강준호 체육선생의 목소리였다. 박미연은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이 모든 소문의 근원에는 강준호가 있었다. 들어오세요.
박미연은 겨우 목소리를 내었다. 강준호는 교장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박미연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교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강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박미연은 강준호의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다. 책임을 진다니 당신이 무엇을 책임진다는 거야? 당신이 나와 무슨 관계라도 된다는 거야?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계획인 거야. 박미연은 강준호에게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준호는 박미연의 분노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박미연의 앞에 섰다. 교장 선생님,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문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교장 선생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박미연은 강준호의 말에 의아했다.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니. 그녀는 강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의 말은 사실처럼 들렸다. 누가 나를 공격한다는 거야? 박미연이 물었다. 강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최유진 선생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습니다. 최유진, 학교의 젊은 국어 교사였다. 박미연은 최유진의 이름에 놀랐다. 최유진은 평소 박미연을 존경하는 듯 보였는데 왜 그녀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일까? 최유진 선생이 왜 나를 공격한다는 거지? 그녀가 나와 무슨 원한이 있다는 거야? 박미연이 물었다. 강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최유진 선생은 명동학원재단의 이사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명동학원재단의 이사장 김명진이 있습니다. 그는 교장 선생님의 남편이 돌아가신 후부터 계속해서 학교를 인수하려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지키려 하자 그는 교장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하여 학교를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박미연은 강준호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김명진, 그녀의 남편이 설립한 명동학원재단의 이사장이자 남편의 오랜 친구였다. 김명진은 남편이 죽은 후부터 학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녀를 괴롭혀왔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럼 내가 임신했다는 소문도 그들이 조작한 거란 말이야. 박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최유진 선생이 당신의 혈액 샘플을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교장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하여 학교를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박미연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김명진과 최유진의 비열한 음모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명예, 그리고 남편의 유산인 학교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그녀는 강준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강 선생, 나를 도와주겠나? 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교장 선생님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강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미연은 강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강준호가 있었고 그녀의 뒤에는 진실이 있었다. 그들은 김명진과 최유진의 추악한 음모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것이 그녀가 남편의 유언을 지키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박미연은 강준호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명동학원재단의 이사장 김명진이 그녀를 파멸시키려 했다니. 게다가 최유진 선생까지 그의 음모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배신감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학교를 빼앗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명동여고는 내 남편의 유산이야. 그는 평생을 학교에 바쳤어. 박미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준호는 조용히 박미연의 옆에 섰다. 김명진 이사장은 단순한 학교 인수를 넘어 교장 선생님의 남편분이 개발했던 교육 프로그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학교의 명예를 넘어 교육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박미연은 눈을 크게 떴다. 남편의 연구. 그녀는 남편이 죽기 전까지 비밀리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남편은 그 프로그램이 미래 교육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남편이 죽은 후 그녀는 그 프로그램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 그 프로그램이 대체 뭔데? 왜 김명진이 그걸 그렇게 탐내는 거지? 박미연이 물었다. 강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교장 선생님의 남편분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은 워낙 혁신적이어서 세상에 공개되기 전에 여러 가지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김명진은 그 기술을 자신의 교육 사업에 활용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박미연은 남편의 위대함과 함께 그의 비극적인 운명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녀의 남편은 세상의 빛을 주려 했지만 탐욕에 눈먼 자들에게 희생당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남편의 유산을 지켜야 했다. 강준호는 박미연의 손을 잡았다. 교장 선생님, 우리는 김명진의 음모를 밝혀내고 교장 선생님의 명예를 되찾고 남편분의 유산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박미연은 강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이제 그를 믿기로 했다. 그녀는 강준호의 등 뒤에서 알 수 없는 든든함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김명진과 최유진의 추악한 음모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들은 먼저 최유진 선생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최유진은 평소 박미연에게 존경심을 표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냉정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강준호는 최유진이 박미연의 혈액 샘플을 조작하는 데 사용했던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중 강준호는 최유진의 사무실에서 뜻밖의 단서를 발견했다. 최유진의 컴퓨터에는 박미연의 혈액 샘플과 관련된 의문의 파일이 숨겨져 있었다. 파일 안에는 박미연의 혈액 샘플을 조작하여 임신 반응을 일으키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파일의 작성자는 다름 아닌 김명진 이사장이었다. 강준호는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박미연에게 달려갔다. 박미연은 파일을 확인하고 분노에 휩싸였다. 이럴 수가, 김명진이 직접 이런 짓을 저질렀다니. 그는 정말 악마야. 박미연은 즉시 김명진 이사장에게 연락하여 그를 만났다. 김명진은 박미연의 부름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다. 미연아,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니? 학교 일 때문이라면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처리할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비열했다. 김명진, 당신이 왜 나에게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싶어. 당신이 왜 내 남편의 유산을 탐내는 거야? 당신이 왜 내 명예를 짓밟는 거야? 박미연은 김명진에게 소리쳤다. 김명진은 박미연의 질문에 비웃듯이 말했다. 미연아, 이제 와서 뭘 그러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간 일이야. 그리고 내 남편의 기술은 이미 내 손에 들어왔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당신은 내 남편을 배신했어. 당신은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 박미연은 김명진의 멱살을 잡았다. 김명진은 박미연의 손을 뿌리치며 그녀를 밀쳐냈다. 닥쳐, 내 남편은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어. 그 기술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었어. 내가 그걸 차지해야만 했어. 내 남편은
너무 순진했어.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처럼 순수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김명진의 말에 박미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당신이 내 남편을 죽인 거야. 당신이 내 남편을 살해한 거야. 박미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김명진은 박미연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 미연아, 너에게도 좋지 않을 거야. 김명진은 차가운 경고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박미연은 김명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남편의 죽음은 김명진의 소행이었다. 그는 남편의 기술을 가로채기 위해 남편을 살해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임신 소문까지 조작했던 것이다. 그녀는 강준호에게 연락하여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강준호는 박미연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말도 안 돼. 김명진 이사장이 그런 짓을. 강준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강준호는 박미연의 남편의 오랜 조력자였다. 그는 박미연의 남편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 기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강준호는 박미연의 남편이 죽은 후에도 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는 김명진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를 오랫동안 감시해왔던 것이다. 교장 선생님, 제가 이 모든 것을 밝혀낼 겁니다. 김명진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남편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강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미연은 강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강준호가 있었고 그녀의 뒤에는 진실과 정의가 있었다. 그들은 김명진의 추악한 음모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것이 그녀가 남편의 유언을 지키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그리고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박미연과 강준호는 김명진의 추악한 음모를 밝혀내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김명진이 박미연의 남편을 살해하고 그의 기술을 빼앗기 위해 어떤 수법을 썼는지 알아내야 했다. 강준호는 과거 박미연의 남편 연구를 도왔던 조력자들을 찾아 나섰고 박미연은 남편의 연구 자료들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다. 강준호는 우여곡절 끝에 박미연의 남편과 함께 연구했던 김 박사를 찾아냈다. 김 박사는 오랜 시간 동안 김명진의 협박에 시달리며 숨어 지내고 있었다. 그는 강준호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입을 열었다. 김명진은 정 교수님의 연구를 처음부터 탐냈습니다. 그는 정 교수님의 기술을 독점하여 돈을 벌려 했죠. 정 교수님이 거부하자 그는 정 교수님을 제거하고 기술을 강탈하려 했습니다. 김 박사의 증언에 따르면 김명진은 박미연의 남편 정 교수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 막대한 투자를 약속하며 접근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기술의 소유권을 가로채는 것이었다. 정 교수가 김명진의 속셈을 눈치채고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김명진은 그를 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하려 했다. 김 박사는 김명진이 정 교수의 연구실에 불을 질렀고 그 과정에서 정 교수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김명진의 오른팔인 최유진 선생이 도왔다고 증언했다. 강준호는 김 박사의 증언을 녹음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정 교수의 연구자료 사본과 김명진의 불법적인 계약서 사본들을 확보했다. 모든 증거들은 김명진의 악행을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한편 박미연은 남편의 연구 자료들을 다시 살피던 중 낡은 USB 드라이브 하나를 발견했다. USB 드라이브에는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와 함께 미래의 학교라는 이름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파일 안에는 남편이 꿈꾸던 이상적인 학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이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미래 교육의 청사진이었다. 박미연은 남편의 꿈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죽음을 앞두고도 오직 학생들과 교육의 미래만을 생각했던 것이다. 그녀는 남편의 유언을 지키고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때 박미연의 교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최유진 선생이 들이닥쳤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교장 선생님, 강준호 선생과 뭘 꾸미고 있는 거죠? 김명진 이사장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미연은 최유진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최유진 선생,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 김명진 이사장의 악행에 가담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 당신이 내 혈액 샘플을 조작하고 임신 소문을 퍼뜨린 것도 다 알고 있어. 최유진은 박미연의 말에 당황한 듯 몸을 떨었다. 그녀는 박미연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교장 선생님이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예요. 저는 그저 이 사장님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에요. 저는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최유진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살고 싶었다고 당신이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당신은 내 남편을 죽인 공범이야. 박미연은 최유진의 멱살을 잡았다. 최유진은 박미연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저는 그저 이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저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저 최유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녀는 박미연의 남편이 개발한 미래의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최유진은 과거 명동여고의 학생이었고 정 교수의 제자였다. 그녀는 정 교수의 연구에 감탄했지만 정 교수가 자신의 기술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으려 하자 실망했다고 한다. 김명진 이사장은 그런 최유진의 욕망을 이용했던 것이었다. 김명진은 최유진에게 정 교수의 기술을 자신에게 넘기면 그녀를 미래의 학교의 책임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이사장님은 저에게 정 교수님의 기술을 빼돌리면 저에게 그 기술을 넘겨주고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저 제 꿈을 이루고 싶었을 뿐이에요. 최유진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어졌다. 박미연은 최유진의 고백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최유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최유진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였던 것이다. 그때 교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김명진 이사장이 들이닥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초조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최유진 감히 네가 나를 배신해. 네가 모든 것을 폭로하려 해. 김명진 이사장은 최유진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사장님, 모든 것이 끝났어요. 당신의 악행은 이제 다 드러날 거예요. 최유진은 흐느끼며 소리쳤다. 김명진 이사장은 최유진의 말을 듣고 광기 어린 눈빛으로 박미연을 노려보았다. 박미연, 네가 감히 이런 짓을 벌여. 내 남편의 기술은 내 것이다. 나는 그 기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박미연은 김명진 이사장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강준호가 든든하게 서 있었다. 강준호는 김명진 이사장을 향해 당당하게 말했다. 김명진 이사장님, 당신의 모든 악행은 이제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우리는 김 박사님의 증언과 함께 당신의 모든 비리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남편분이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도요. 강준호는 품에서 USB 드라이브를 꺼내 김명진 이사장에게 보여주었다. 김명진 이사장은 USB 드라이브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그것이
정 교수가 숨겨둔 마지막 증거라는 것을 직감했다. 젠장 저것을 빼앗아. 김명진 이사장은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부하들이 강준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박미연은 최유진을 보호하며 강준호를 도왔다.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의와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다. 교장실 안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김명진 이사장의 부하들이 강준호를 향해 달려들었고 박미연은 최유진을 보호하며 그들을 막아섰다. 낡은 교장실 집기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김명진 이사장은 광기에 찬 눈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상자를 빼앗아 저들의 입을 막아 그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강준호는 비록 혼자였지만 건장한 체격과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부하들을 상대했다. 그는 박미연의 남편이 개발한 미래의 학교 프로그램의 핵심 기술과 김명진의 비리가 담긴 USB 드라이브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정 교수의 꿈이자 박미연의 명예, 그리고 명동 여고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교장 선생님, 최유진 선생을 데리고 도망치세요. 제가 막겠습니다. 강준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박미연은 강준호의 말을 듣고 망설였다. 그녀는 강준호를 혼자 둘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최유진을 보호해야 했다. 최유진은 공범이었지만 동시에 김명진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이기도 했다. 그녀는 최유진의 눈빛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후회가 담겨 있었다. 박미연은 최유진의 손을 잡고 교장실 뒷문으로 향했다. 뒷문은 낡고 녹슬어 있었지만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밖은 어두컴컴한 학교 뒷뜰이었다. 그들은 뒷뜰을 가로질러 달렸다. 그들의 뒤에서는 김명진 부하들의 거친 발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달렸다. 박미연은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의 유언을 지켜야 했다. 그때 최유진이 박미연의 손을 잡고 학교 뒤편에 있는 낡은 창고로 이끌었다. 창고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최유진은 창고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책장 뒤쪽을 발로 긁었다. 박미연은 최유진이 가리키는 곳을 살폈다. 책장 뒤에는 작은 문이 숨겨져 있었다. 최유진은 문을 열었다. 문 안쪽에는 어둡고 습한 통로가 나타났다. 통로는 지하로 이어지는 듯했다. 이곳은 이사장님이 숨겨둔 비밀 통로예요. 비상시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최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박미연을 안으로 밀어 넣었다. 교장 선생님, 제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장 선생님을 돕는 것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밝혀내세요.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박미연은 최유진의 말을 듣고 놀랐다. 최유진은 자신을 희생하려 하고 있었다. 박미연은 최유진의 손을 잡았다. 최유진 선생, 고마워. 빨리 가세요. 시간이 없어요. 최유진은 박미연을 통로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다. 박미연은 통로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최유진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의 유언을 지켜야 했다. 통로 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박미연은 통로를 빠져나와 낡은 지하실에 도착했다. 지하실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묘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박미연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서류 뭉치와 낡은 사진첩, 그리고 작은 인형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인형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박미연에게 익숙했다. 그녀는 인형을 집어들었다. 인형의 발에는 희미하게 사랑하는 딸, 미연에게 아빠가 라고 새겨져 있었다. 박미연은 숨을 들이켰다. 이 인형은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선물했던 인형이었다. 그리고 이 지하실은 그녀의 아버지가 생전에 연구실로 사용했던 비밀 공간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남편과 마찬가지로 천재적인 과학자였다. 그의 연구는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연구를 탐내는 세력에 의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지하실 한쪽 벽에는 낡은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림 속에는 어린 박미연이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림 옆에는 낡은 표창장이 걸려 있었는데 박미연의 아버지가 한때 받았던 교육자 표창장이었다. 미래 교육의 성우자 박동현 교수. 박동현,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박미연은 아버지가 이 지하실에 남편의 자료와 함께 자신의 마지막 유산을 숨겨두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책상 위 낡은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은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사랑하는 딸 미연에게 이 일기장을 읽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없을 것이다. 나는 나의 연구가 세상에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이 모든 자료를 숨겨두었다. 나의 제자 정구진은 나의 연구를 발전시켜 미래의 학교를 만들려 했다. 하지만 김명진은 전구진의 연구를 탐내고 그를 제거하려 했다. 나는 전구진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나는 너에게 이 모든 진실을 남긴다. 나의 연구 자료와 전구진의 연구 자료는 이 지하실에 숨겨져 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다오. 그리고 나의 유언을 지켜다오. 나의 딸, 너라면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박미연은 일기장을 읽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아버지와 남편은 모두 김명진에게 희생된 것이었다. 김명진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두 사람의 위대한 꿈을 짓밟고 그들의 목숨까지 빼앗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명예까지 짓밟으려 했던 것이다. 그때 지하실 입구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다. 김명진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최유진을 제압하고 이곳까지 쫓아온 것이 분명했다. 김명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미연, 당장 그 모든 것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네 남편처럼 될 것이다. 박미연은 아버지와 남편의 마지막 유산을 품에 안고 비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아버지와 남편의 꿈이 담긴 상자가 있었고 그녀의 뒤에는 진실과 정의가 있었다. 그녀는 김명진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다. 그것이 그녀가 가족의 유언을 지키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그리고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지하실의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철문을 발견했다.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박미연은 철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상자 안에 있던 인형 사랑하는 딸 미연에게가 희미하게 빛났다. 인형의 발을 누르자 희미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멜로디와 함께 인형의 눈에서 작은 열쇠가 튀어나왔다. 박미연은 열쇠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철문의 열쇠였다.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희망이었다. 박미연은 열쇠를 철문에 넣고 돌렸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스르륵 열렸다. 철문 안쪽에는 어둡고 좁은 통로가 나타났다. 통로는 밖으로 이어지는 듯했다. 박미연은 인형을 품에 안고 통로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이제 김명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미연은 낡은 철문이 열리자마자 어둡고 축축한 지하 통로 안으로 몸을 피했다. 등 뒤에서는 김명진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미연, 네가 감히 어디를 도망가는 거야. 당장 잡아와. 부하들의 거친 발소리가 통로 입구에서 요란하게 울렸다. 박미연은 인형을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기어갔다. 그녀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아버지와 남편의 유언이 그녀를 지탱했다. 통로 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박미연은 통로를 빠져나와 낡은 학교 뒷뜰로 나왔다. 밖은 고요했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다. 그녀는 김명진의 부하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제 김명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의 유산을 지켜야 했고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이루어야 했다. 그녀의 곁에는 인형 사랑하는 딸 미연에게가 있었다. 이 인형은 그녀에게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희망, 그리고 가족의 잃어버린 꿈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박미연은 학교 뒤편의 낡은 정원으로 향했다. 정원은 오랫동안 버려진 듯 잡초가 무성했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했던 곳이었다. 그곳은 그녀의 아버지와 남편이 함께 미래 교육을 꿈꾸며 이야기 나누던 장소였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낡은 우물이 있었다. 우물은 녹슨 채 삐걱거렸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미연은 우물가에 앉아 인형을 바라보았다. 인형의 눈에서 작은 빛이 새어나오는 듯했다. 그 순간 박미연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아버지가 우물 옆에 작은 상자를 묻으며 미연아, 아빠의 가장 소중한 비밀은 여기에 숨겨져 있단다. 언젠가 네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될 때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했던 기억이었다. 박미연은 우물 옆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비밀을 찾아야 했다. 오랜 노력 끝에 그녀의 손에 묵직한 무언가가 닿았다. 낡은 나무 상자였다. 상자는 흙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견고함은 여전했다. 박미연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열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노트 한 권과 낡은 USB 드라이브,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노트는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 미연아, 나의 마지막 유언은 너의 행복이다. 그리고 나의 연구는 결코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노트에는 아버지의 미래교육, 연구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함께 김명진이 아버지의 연구를 탐내고 그를 위협했던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가 김명진의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남편 정 교수에게 연구를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아버지는 남편이 자신과 같은 비극을 겪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USB 드라이브에는 아버지의 연구 자료들과 함께 김명진이 아버지와 남편에게 불법적인 압력을 가하고 그들의 연구를 가로채려 했던 음성 파일이 담겨 있었다. 음성 파일 속 김명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오만했다. 그의 탐욕과 악행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증거였다. 박미연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아버지와 남편은 모두 김명진에게 희생된 것이었다. 김명진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두 사람의 위대한 꿈을 짓밟고 그들의 목숨까지 빼앗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명예까지 짓밟으려 했던 것이다. 그때 정원 입구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다. 김명진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박미연을 찾기 위해 학교 전체를 수색하고 있었다.
박미연은 상자를 품에 안고 비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박미연, 당장 그 모든 것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 것이다. 김명진의 목소리가 정원 안을 뒤흔들었다. 박미연은 김명진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와 남편의 마지막 유산이 담긴 상자가 단단히 쥐어 있었다. 그녀는 인형 사랑하는 딸, 미연에게를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아빠, 남편, 제가 반드시 복수할 거예요. 당신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 거예요. 김명진의 부하들이 박미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박미연은 상자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굴의 의지가 불타올랐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김명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다. 그 순간 정원 한쪽 구석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낑낑거리는 개의 울음소리였다. 박미연은 소리를 따라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웅크려 있는 작은 개 한 마리가 있었다. 개는 온몸이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몹시 지쳐 보였다. 개의 목에는 낡은 가죽 목걸이가 채워져 있었는데 목걸이에는 닳아서 잘 보이지 않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복돌, 복돌아. 박미연은 개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놀랐다. 복돌이는 그녀의 남편이 가장 아끼던 반려견이었다. 남편이 사고로 사망한 후 복돌이는 실종되었다고 알려져 있었다. 이 개가 복돌이일까? 복돌이는 박미연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복돌이는 박미연의 얼굴을 핥으며 반가움을 표현했다. 박미연은 복돌이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유품인 복돌이를 다시 만난 것에 감격했다. 복돌이는 박미연의 품에 안겨 김명진의 부하들을 향해 맹렬하게 짖었다. 복돌이는 박미연을 지키려는 듯 부하들에게 달려들었다. 부하들은 복돌이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박미연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복돌이를 안고 정원 옆에 있는 낡은 창고로 향했다. 창고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박미연은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안쪽에는 낡은 지하실 입구가 숨겨져 있었다. 지하실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상자 안에 있던 열쇠가 그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박미연은 열쇠를 넣어 돌렸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지하실 문이 스르륵 열렸다. 박미연은 복돌이를 안고 지하실 안으로 들어섰다. 지하실은 어둡고 습했지만 그곳에는 아버지와 남편의 꿈이 살아 숨 쉬는 듯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김명진에게 복수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아버지와 남편의 유산, 그리고 충실한 친구 복돌이가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믿었다. 박미연은 복돌이를 품에 안고 낡은 지하실 안으로 들어섰다. 지하실은 어둡고 습했지만 이곳이 아버지와 남편의 마지막 유산이 숨겨진 곳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지하실의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작업대에 상자를 내려놓았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연구 노트와 USB 드라이브, 그리고 남편의 미래의 학교 프로그램 자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복돌이는 박미연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박미연은 USB 드라이브를 꺼내 자신의 오래된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아버지와 남편의 연구 자료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특히 김명진이 두 사람의 연구를
가로채기 위해 어떤 비열한 수법을 썼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과 음성 파일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김명진은 아버지의 미래교육, 기술과 남편의 인공지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그는 두 천재의 꿈을 탐하고 그들의 목숨까지 빼앗았다. 김명진, 당신은 정말 악마야. 박미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때 지하실 입구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다. 김명진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최유진을 제압하고 이곳까지 쫓아온 것이 분명했다. 김명진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지하실 안을 뒤흔들었다. 박미연, 당장 그 모든 것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내 남편처럼 될 것이다. 박미연은 상자와 노트북을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지하실은 막다른 길이었다. 그때 복돌이가 김명진의 부하들을 향해 맹렬하게 짖었다. 복돌이는 김명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복돌이의 맹렬한 공격에 김명진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젠장 저 개를 잡아. 복돌이는 김명진의 발치에 엎드려 으르렁거렸다. 마치 그에게 죗값을 치르라고 말하는 듯했다. 박미연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상자와 노트북을 품에 안고 지하실의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철문을 발견했다.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박미연은 철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절망에 빠졌다. 그 순간 상자 안에 있던 인형 사랑하는 딸 미연에게가 희미하게 빛났다. 인형의 발을 누르자 희미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멜로디와 함께 인형의 눈에서 작은 열쇠가 튀어나왔다. 박미연은 열쇠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철문의 열쇠였다.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희망이었다. 박미연은 열쇠를 철문에 넣고 돌렸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스르륵 열렸다. 철문 안쪽에는 어둡고 좁은 통로가 나타났다. 통로는 밖으로 이어지는 듯했다. 박미연은 인형을 품에 안고 통로 안으로 들어섰다. 복돌이도 박미연의 뒤를 따라 통로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김명진은 박미연이 통로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경악했다. 젠장 놓치지 마라. 당장 쫓아가. 김명진은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박미연은 통로 안에서 필사적으로 기어갔다. 그녀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아버지와 남편의 유언을 지켜야 했다. 복돌이는 박미연의 옆에서 조용히 그를 따랐다. 복돌이의 존재는 박미연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통로 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박미연은 통로를 빠져나와 학교 뒤편의 낡은 산비탈로 나왔다. 산비탈은 고요했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다. 박미연은 김명진의 부하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상자와 노트북을 품에 안고 복돌이를 쓰다듬었다. 복돌아, 우리 해냈어. 아빠와 남편이 남긴 희망을 지켰어. 박미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고통과 함께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김명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다. 그것이 그녀가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였다. 박미연은 복돌이를 품에 안고 산비탈을 내려갔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녀는 언론에 이 모든 것을 폭로하고 김명진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아버지와 남편의 유산, 그리고 충실한 친구 복돌이가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믿었다. 박미연은 복돌이를 품에 안고
산비탈을 내려왔다.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타오르는 불꽃처럼 강렬했다. 그녀는 김명진의 모든 악행이 담긴 상자와 노트북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아버지와 남편의 피 맺힌 유언이자 명동 여고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그녀는 곧장 박현수 의사에게 연락했다. 박 의사는 지우의 연락을 받고 안도하며 그녀를 맞이했다. 박 의사는 박미연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럴 수가. 김명진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니. 이 모든 증거면 그를 당장 구속할 수 있어. 박 의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박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김명진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분명 언론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하려 할 거예요. 우리는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해요. 박미연은 김명진의 비열함을 이미 경험한 터였다. 박 의사는 박미연의 말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맞아. 김명진은 수십 년간 법망을 피해온 자야. 우리가 증거를 제시해도 그는 교묘하게 빠져나가려 할 거야. 언론의 힘이 필요해. 그리고 강력한 증인도. 박미연은 김명진이 현재 자신이 임신했다는 소문을 퍼뜨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임신했다는 소문과 함께 김명진의 모든 악행을 동시에 폭로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김명진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자회견 당일 서울의 한 호텔 컨벤션 홀은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김명진 이사장 측은 기자회견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박미연과 박 의사가 언론에 흘린 정보 때문에 기자들의 관심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김명진은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박미연을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옆에는 거물급 변호사들이 섰다. 박미연 교장, 당신이 감히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로 저의 명예를 훼손하려 하다니 당신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김명진은 오만하게 소리쳤다. 박미연은 김명진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비록 피로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둘러싼 모든 소문의 진실과 명동학원재단 김명진 이사장의 추악한 만행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미연은 미리 준비한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노트북 화면에는 그녀의 아버지 박동현 교수와 남편 정 교수가 개발한 미래교육, 기술의 상세한 설계 도면과 연구 자료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어서 김명진이 두 사람의 연구를 가로채기 위해 그들에게 가했던 협박과 살인 교사에 대한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음성 파일 속 김명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다. 그의 탐욕과 악행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 모든 증거는 김명진 이사장이 저의 아버지와 남편을 살해하고 그들의 위대한 기술을 강탈하려 했음을 증명합니다. 그는 또한 저의 명예를 짓밟기 위해 제가 임신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박미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김명진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이 이렇게 완벽하게 드러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듯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증거야. 저 여자는 미쳤어. 감히 나를 모함하다니. 그때 기자회견장 문이 열리고 강준호 체육선생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김명진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다.
김명진 이사장님, 당신의 모든 악행은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정 교수님의 마지막 조력자이자 김 박사님의 증언을 확보한 증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강준호는 김명진에게 김 박사의 증언을 녹음한 파일을 내밀었다. 김명진은 강준호의 등장에 경악했다. 그는 강준호가 정 교수의 조력자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듯했다. 김명진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언론은 이 충격적인 장면에 열광했다. 박미연의 폭로와 강준호의 증언, 그리고 김 박사의 녹음 파일은 김명진의 모든 악행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냈다. 특히 김명진이 박미연의 임신 소문을 조작했다는 사실은 대중의 큰 분노를 샀다. 경찰은 즉시 김명진 이사장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그는 차가운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명동여고는 김명진 이사장의 비리로 인해 큰 위기를 겪었지만 박미연 교장과 강준호 선생의 노력 덕분에 회복될 수 있었다. 박미연은 학교를 지켰고 그녀의 명예도 회복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추문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운 용기 있는 여성이었다. 박미연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 의사에게 연락했다. 박 의사님, 저는 임신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김명진의 조작이었어요. 박미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안도감과 후련함이 담겨 있었다. 박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알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하지만 당신은 정말 강한 분이십니다. 당신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박미연은 복도리를 품에 안고 박 의사에게 향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복도리가 있었고 그녀의 뒤에는 진실과 정의가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냈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김명진 이사장은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그의 모든 악행은 낱낱이 밝혀졌고 그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명동학원재단은 김명진 이사장의 비리로 인해 이미지가 추락하고 경영난에 시달리며 결국 파산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고 박미연 교장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추문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운 용기 있는 여성이었다. 박미연 교장은 학교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남편의 유산이자 아버지의 꿈이 담긴 명동여고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헌신했다. 강준호 체육선생은 박미연 교장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학교를 재건하는 데 힘을 보탰다. 최유진 선생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박미연 교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박미연은 최유진의 진심을 받아들였고 그녀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밀었다. 최유진은 박미연 교장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박미연은 남편의 미래의 학교 프로그램과 아버지의 미래교육 기술을 통합하여 명동역에 적용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 명동여고는 단순한 학교를 넘어 미래 교육의 선두주자이자 혁신적인 교육 모델로 주목받았다. 전국 각지에서 명동여고의 교육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찾아왔고 학교는 빠르게 명성을 되찾았다. 박미연 교장은 학교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닥쳤던 비극적인 사건들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와 남편의 이름을 따서 박정교육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교육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주력했다. 강준호 선생은 재단의 이사로 활동하며 박미연 교장을 도왔다. 복돌이는 박미연 교장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복돌이는 그녀의 그림자이자 가장 충실한 친구였다. 복돌이는 학교의 마스코트가 되어 학생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복돌이의 존재는 학교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박미연 교장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녀는 평생을 교육에 헌신했고 수많은 학생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명동여고의 교장으로서 은퇴했지만 박정교육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맑은 봄날, 박미연은 강준호 선생, 그리고 복돌이와 함께 학교 정원에 앉아 있었다.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했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미연은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강준호 선생은 박미연 교장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가족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박미연은 강준호 선생과 복돌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왔어. 아빠와 남편의 꿈도 그리고 나의 명예도 그녀의 눈에서는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나 슬픔이 아닌 진정한 행복과 평화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비록 험난했지만 결국 사랑과 정의로 빛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복돌이는 박미연의 품에 안겨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복돌이의 죽음은 박미연과 강준호에게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복돌이가 남긴 사랑과 충성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복돌이는 박미연의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며 그녀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었다. 박미연 교장은 복돌이의 유해를 학교 정원에 묻었다. 그곳은 아버지와 남편의 꿈이 시작된 곳이자 그녀의 삶이 다시 피어난 곳이었다. 그녀는 복돌이의 묘비에 이런 글귀를 새겼다. 가장 충실한 친구이자 영원한 희망, 복돌. 박미연 교장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62세의 나이에 임신이라는 충격적인 소문에 휩싸였지만 그녀는 불굴의 의지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실을 밝혀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과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었다. 명동여고는 그녀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그녀의 삶은 후세에 길이길이 기억될 것이다.